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캐 김남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캣 김남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상 고온 현상이 심화가 되더니 최근에는 장마가 정말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8월이 둘째 주를 향해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비가 내리고 있죠.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 역시도 계속되는 하락 시그널 그리고 실제로 집값이 많이 빠지면서 매수인, 매도인 모두가 상당히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참 판단을 신중하고 또 조심해서 해야 될 텐데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판단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의논 후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되고 있는 하락장과 또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원하게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한 주간 부동산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그 은평구 대조동에 빌라가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빌라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대출 네. 문제와 네. 취득세 할인 뭐 이런 문제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세금 관련해서도 궁금하시고요. 지금 빌라를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은평구 대조동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네. 상담을 위해서 정확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조동 226-16이요. 226-16번지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파트를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세금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고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세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보세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듣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예, 듣고 있습니다. 세금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시청자님께서 다세대 한 채를 어느 분 명의로 가지고 계시죠? 제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시고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예. 아파트는 어느 분 명의로 사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제 명의로 단독 명의로. 예, 그러시면 시청자님께서는 1가구 2주택자로서의 매수이시기 때문에 취등록세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취등록세는 8%를 납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주택임대사업자도 질문하셨죠. 예, 주택임대사업자로 다세대를 묶으신다고 하더라도 새로 취득하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중과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취등록세 중과를 뭐 할인받는 방법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신축을 매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취등록세를 임대사업자를 묶더라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중과의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어찌됐든지 시청자님께서는 다주택자로서의 매수이시기 때문에 주택을 살 때는 취등록세는 무조건 중과된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대출 뭐 안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대출도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무주택자에 한해서 내가 살고 싶은 1주택 마련할 때에만 대출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네. 1금융권에서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시기에도 상당히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일단은 세금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빌라를 예. 이 여기가 이제 연신내역 근처라 이제 향후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향후 전망도 좀 알고 싶고요. 그럼 네네. 이거를 팔고 아파트를 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음. 이거를 이제 역세권 시프트나 이런 사업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파트를 구매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건지 해가지고. 전략을 한번 짜보시자고요. 저랑 단순히 그냥 요거 한 채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지금 완공이 안 된 거지 오피스텔이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얘기 말고 네. 여기 구산동에 가지고 있는 다세대가 네. 아까 역세권 시프트나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네. 형태 사업으로 지금 동의서 걷거나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지역은 뭐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인가 여기에 속해 있어가지고요. 네네. 근데 이 근처는 역세권 시프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일종 지구단위라고 하면 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역세권에 묶여져 있는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상업 용도나 업무 용도로서의 사용을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만약에 뭔가의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가고 싶으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변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과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있느냐를 먼저 따진단 말이에요. 얘만 무조건 풀어가지고 재개발해서 아파트 짓도록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일반적인 그냥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행위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역세권 시프트라는 사업도 있고 또 최근에 추가된 뭐 도시 정비형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들, 역세권 반경 뭐 300m, 500m 이렇게 잡아가지고 용도 지역을 끌어올리고 혹은 종상향 혹은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아까 전에 제가 위치를 파악했을 때 한 요 정도 위치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정도 그림을 그려서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들의 소유주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의율이 얼마를 나올지를 한번 파악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많은지 따져봐야 될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다세대를 끌고 갔을 때의 시청자님은 아주 장기 동안에 없는 셈 치고 묻어둘 수 있어야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단기간 내에 무슨 결과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아까 질문 생각도 있어요.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고요? 예, 장기간 보유 생각도 있는데 이제 예. 아파트 구매 생각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간 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거주할 목적의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싶으시다면요. 거주할 아파트를 먼저 사기 전에 얘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새로 사게 될 아파트를 1주택으로 거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파트를 안 산다 그러면 네. 이거는 그럼 계속 그냥 가지고 하는 게 괜찮을까요? 비전이나 이런 전망. 물론 이게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요 동네에 있는 요만큼 구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 대장을 떼서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재개발 예정지거든요. 여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 내가 사는 거는 다세대지만 이 다세대를 통해서 입주권을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세대는 그 땅을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의 네. 건물을 내가 원해서 산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땅은 싸게 사야 돼요. 싸게. 그런데 요 땅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드는 아파트라는 완성물은 비싼 동네에서 사야 돼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지역 요 자리에다가 한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를 지었을 때 집값이 얼마나 될 거냐. 만약에 요 동네가 서초, 강남, 송파처럼 지어놓으면 2, 30억 간다. 그러면 지금 땅을 한 4, 5천대 주고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만약에 이런 지역들이 지어놔봤자 10억, 15억밖에 안 하는 동네다. 한 2, 30평대 기준. 그러면 지금 현재 4, 5천대에서 땅 주고 사는 거는 크게 매력적이진 않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롭게 사시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묶어가면서 세금을 줄일 거냐.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는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시고 추후에 또다시 투자 계획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71번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오피스텔을 네. 주거용으로 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그 예비 신혼부부 엄마인데요. 저는 네. 자금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20년 된 그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을 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자녀분 재테크 생각하고 계신데요. 오피스텔 주소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세한 주소는 저는 엄마라서 모르고요. 네. 모란역 9번 출구에서 태평동 쪽으로. 모란역 9번 출구에서 세평동 쪽으로라고 하셨는데요. 네. 주거용으로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네. 네, 매수해도 괜찮을지 또 매수 여부와 타이밍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란역에서 저 북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역에서 가깝죠? 네네. 그러면 뭐 이쪽 언저리겠네요. 저하고 한번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단순히 이 오피스텔을 살까요 말까요에 대한 얘기보다는요. 신혼부부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비 신혼부부. 네네. 그러면 우리 아드님인가요 따님인가요? 딸이에요. 따님이세요. 네. 따님한테는 앞으로 몇 가지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기회 중에서 어떤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오피스텔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들어가서 거주 목적으로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시죠? 우선 네네. 그 다음에는요. 전세 거주하다가. 사는 네. 거주하다가 그냥 팔고 옮기시겠다? 이제 일단은 전세 사는 거보다 네. 그냥 사서 편히 살다가 자금이 되고 하면 집을 그때 가서 살려고요. 그러면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집값이 올라줘야지 뭔가 좀 기회가 더 많이 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오피스텔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모든 사람이 선호하고 꼭 들어가서 살고 싶은 형태의 건축물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못 사다 보니까 예. 대안으로 오피스텔 잠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혹은 월세를 주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약간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형태의 건축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요 오피스텔만 가지고 집값이 막 올라가다기보다 주변 아파트 값의 영향을 일차적으로 많이 받고요. 또 이런 오피스텔들은 소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소형. 네. 예전에는 이제 원룸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뭐 투룸이라던가 조금 크면 한 쓰리룸까지도 지어져요. 네. 물론 이제 내부 전용 면적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좁죠. 근데 네. 이런 소형 건물들은 누가 사냐면 보통은 1, 2인 가구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 2인 가구들은 왜 이 비싼 돈을 주고 오피스텔에서라도 요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하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일자리 때문이죠. 일자리 때문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현재가 아파트 값이 막 치솟아 올라가면서 대안으로 오피스텔이라도 사놓자. 이런 움직임이 많은 시기인가.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한풀 꺾였죠. 작년, 재작년이었으면 이런 움직임이 참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런 움직임은 한풀 좀 꺾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소형 오피스텔로서 주변에 일자리가 너무 많이 풍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이나 아니면 저기 중구 쪽이나 이런 데처럼 일자리가 너무 많이 풍부해서 요 동네에서 꼭 살면서 직주 근접을 노리겠다. 이런 지역인지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예. 그럼 결론적으로 요 오피스텔을 만약에 사가지고 시청자님께서 다른 생각, 예를 들어 오래된 오피스텔이라고 했으니까 재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시다면 요거는 틀렸다. 아, 그 생각은 아니고요. 네. 그냥 전세를 사느니 네. 혹시나 또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그나마 또 더 벌어질까 봐서 그냥 전세 사느니 네. 오래됐지만 싼 오피스텔이라도 사자. 네네네. 참 그런 아주 마음으로. 일반적인 고민이세요. 그러면 네. 제가 시청자님께 두 가지 대안을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신혼부부시란 말이에요. 네네. 예비 신혼부부. 예. 그러면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청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두 가지가 열려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는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당첨이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출산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는 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두 분 배우자랑 합산해서 얼마나 소득이 작은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공주택이다. 그러면 둘이 합산해서 세전 450만 원 미만이면 안전권이고요. 민간이다 그러면 65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특별 공급으로서 청약을 노리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다면 두 번째 대안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서 장기간 끌고 가더라도 뭔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개발로서의 변화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재개발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보유하면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에 살다 보니까 얘가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로 변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면 요 개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다세대 형태의 물건을 거주 목적으로 사가지고 끌고 가는 거나 혹은 본인은 직장 근처에서 전월세를 거주하더라도 전세를 끼고서 이런 형태를 투자를 해놓는다면 어떨까? 저는 이게 두 번째 대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예비 부부 두 분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소득 조건이 요 기준에 들어가는지 특별 공급으로서 만약에 요 기준이 안 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통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그 자세한 지역이라던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답이 안 나오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여쭤볼게요. 저기 왜
취득세,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 취득세 면제인지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은 안 해주나요? 4.6%는 오피스텔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주택으로서가 아니라 업무용으로서. 업무용으로 합산. 네. 아니 합산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일반적인 취등록세는 1.1%예요, 주택은. 네네. 근데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서의 취등록세 4.6%가 부과가 될 거예요. 아, 그대로 네. 그게 변경되지 않았어요? 네, 부과가 될 겁니다. 주거용으로. 아니 저기 주거용이 사는 문제가 거죠? 아니라 건축물의 처음 탄생 용도 자체가 업무용이란 말이에요, 오피스텔은. 아, 그러니까 주택으로서의 취등록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럼 감면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요, 요 네. 오피스텔은 저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음, 드리는 비용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요걸 살 바에는 서울의 좋은 동네에다 다세대 사세요. 그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둘 다 직장 때문에 하나는 또 성남이고 하나는 저기 선능력인가? 그러니까 이제 네네. 둘 다 다니기 좋은데. 아 그럼 송파 권역이 있겠네요. 네? 송파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송파 쪽은 또 비싸니까. 얼마짜리예요? 자세- 지금 보고 오신 오피스텔이? 2억 천. 매매가가 2억 천이에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그 자녀 부부는 대출 안 끼고서 2억 천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대출 안 끼고 2억 천이 있으면요. 송파의 괜찮은 지역에서 조금 무리하면 3룸짜리 다세대도 살 수 있어요. 집은 거의 10평 가까이 되는 것도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 시청자님께서는 전혀 모르셔서 그냥 동네 주변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건데 투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뭔가의 가능성이 있는 데다 배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방송이 짧으니까 제 세미나에 오시던가 해가지고 지역이나 이런 것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피스텔 투자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우선 이 신혼부부 청약 방법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 자금으로 서울 쪽에 조금 유망한 지역 다세대 주택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에 관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1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다세대 주택 연립인데요. 네, 평수가 좀 적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2007년도에 뭐 개발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샀었거든요. 그랬는데 좀 그대로 놔둬야 될 건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건지 궁금해서요. 네, 2007년이면은 15년 이상 가지고 네, 계셨는데요. 네, 어디 쪽에 위치를 하고 있나요? 네, 인천 남동. 남동이요?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 만수동. 네, 만수동에 2호선, 네, 지금 전철 2호선 네. 2번 출구 쪽 바로 있어요. 2호선 무슨 역인가요? 만수역. 만수역 2번 출구 쪽.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연립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매도를 해야 하나 지금쯤 해도 되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놔둬도 괜찮을 건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바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도상으로 위치를 표시해봤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데가 만수역 기준으로 북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쪽은 아무 움직임 없지 않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 밑으로는 제가 몇 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밑에 라인으로는? 네. 물론 이 밑에도 뭔가 구역이 지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우리도 해봅시다. 네. 동의서 걷고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금방금방 되겠습니까? 네.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묻어두는 투자가 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제가 묻어두는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죠. 모르시죠? 저희는 모르죠. 네. 묻어두려면 네. 잘 들으세요. 묻어두려면 네. 비싼 동네에다 묻어둬라. 아, 네. 그럼 비싼 동네 어디겠어요? 서울이죠. 아무래도 서울이겠고 네. 서울에서는 또 비싼 동네 어디겠어요? 강남 쪽이겠죠? 자, 아무래도 서초, 강남, 송파, 네. 뭐 용산, 마포 이런 데겠죠? 네네. 근데 여기 있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은 어때요? 없어요. 아예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아파트 몰라가지고. 지어놓으면. 네네. 아파트 값은 어떨까요? 글쎄요. 잘 받아봤자 한 5, 6억대 아닐까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묻어두는 기준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아, 네.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까지 이 수도권 모든 지역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다세대들 갖고 있는 분들께서 전부 다 우리도 재개발 혹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설명은 드릴 수는 있지만 네. 이 분석한 거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은 데다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100% 제가 분석한 대로 가는 적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합 사업이에요. 조합 사업. 조합 사업이 뭐냐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관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숟가락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네, 산으로 그러니까 간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가 됐든지 묻어둘 수 있는 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몇 주택자이신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그냥 딸 앞으로 있는데요. 그 남편 앞으로 아파트 분양 받아서 살고 네. 있고,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딸 앞으로 해놨던 거예요. 남편께서 아파트 분양받아서 거주 목적이죠? 이거는. 네, 거기는 거주하고 있어요. 네, 요 한 그리고 이거는 가구가 우리 시청자님 본인 가구고 네, 따님 명의로 해서 요 다세대 네. 한 채 돼 있나요? 네, 네. 따님은 이거 이외엔 가지고 계신 거 없고요? 그 딸은 남편 거기 그 사이 앞으로 네. 주택 분양 받아서 갔고요. 아, 받아 아파트 있고요. 한 채 이 딸 있으시고? 여기 전에 딸 앞으로 네. 했어요. 저희는 집 있고 그럼 따님 부부께서는 지금 혼인신고가 되신 상태인가요? 그래서 애도 낳고 다 그랬죠. 네, 그러시면 여기도 다주택자시네요. 네. 두분 다 다주택- 컨디션 없다는데, 네네. 네. 좀 근데 걱정은 되는 거죠. 네. 요 다세대가 사실은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저라면 이거 팔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팔아서 조금이라도 몇 천이라도 현금이 생기면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있죠. 네, 네. 비싼 동네에서 묻어두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야지 나중에 추진이 네. 되건 안 되건 가격 변화가 커요. 아, 네,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네, 제가 올 초에 이렇게 많이들 설명드렸었던 서초구의 모 동네는 아무런 그 구역 지정도 없어요. 네, 네. 근데 올 1월 달, 2월 달에 투룸짜리 3억 5천, 3억 6천에 사셨던 분들이 동의서만 걷고 있는데 피가 1억씩 붙었어요. 아, 구역 지정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쪽 만수동의 요 아래 지역들 추진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피 많이 붙기 힘들걸요? 네, 없어요. 이게 너무 지역의 가격이 차이예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여기다가 너무 네. 미련 갖지 마시고 네, 더 네. 좋은 거 투자하려고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대안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전화 주시고요. 네, 정리되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고민해 보시다가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3985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현 시점에서 서울 일대 재개발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재개발은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 이 시점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만 할까요?
예, 여태까지 나왔던 상담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개발 예정지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권이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그리고 오세훈 씨께서 서울시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서울 내부에 있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 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투자하기에는 현재 형성돼 있는 금액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어느 지역이 됐던지 간에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투자입니다. 즉 장기간 동안 묻어두기 할 수밖에 없는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거는 과연 요 지역에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게 됐을 때 이 재료를 완성물이 됐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차익을 얼마만큼 계산을 해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동네가 있다라고 한번 용산이라고 하는 좋은 동네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용산에서 모 지역에다가 다세대 투룸짜리를 7억 5천 주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한 3억대에 맞춰서 한 4억에서 5억 가량의 갭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요 정도 금액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1차적인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1차적인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 땅을 내가 지분가로 따졌을 때는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를 주고 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 지분가에다가 재료에 대한 공사비라던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들을 납부하게 됐을 때 완성되는 아파트 값을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산 요 땅에 대한 가치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3, 4억짜리 땅을 6, 7억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한번 추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좋은 지역에서 일단은 사야 되고요. 좋은 지역에서 다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재료, 지분을 사는데 이 지분을 일단 1차적으로는 피가 안 붙은 금액대에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피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가장 우선적으로는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붙지 않은 동네를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전세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일반적인 시장 가격에서 현재 형성돼 있는 전세 정도면 그 지역에 살고자 하는 수요들이 원하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전세가가 뭐 예를 들어 투룸짜리가 1억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요 지역에 사람들이 전세로서 살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뭐 5억대, 6억대를 간다. 그러면 그만큼의 높은 갭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붙은 금액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은 30평대가 15억대, 20억대는 되는 동네에서 땅값은 3, 4천대에서만 잡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어느 정도는 부합할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물론 이것 이외의 부차적인 요소들 따져봐야 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역의 노후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요. 또 그런 식으로 구역이 지정되어서 동의서를 걷는다라고 했을 때 그 동의서에 쌓인 동의를 해주실 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로 가기를 희망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땅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전체 동의 80%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땅 면적 대비해서 67%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동의가 나올 확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분석한 여러 지역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전반적인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께서는 내일 있는 세미나 전화 예약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로 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아주 손이 타지 않은 지역 투자 추천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신다면 세미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02-2638-3971번 또는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세미나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예. 인천 송도 신도시에 네. 57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네. 평수도 크고 해서 매도하면 좋을지 아니면 전망이 좋다면 보유하는 게 좋을지, 네. 알고 싶고요. 네. 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송도나 서울 어느 쪽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부평구에 있는 네.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상가 건물이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오래돼서 40년 차가 넘은 그런 집이라서 네. 너무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거가 알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보유하신 네. 대형 아파트라는 데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송도동 네. 20에 22번지 네. 대우 월드마크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네, 대우 월드마크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선 네네. 이걸 매도해야 할지 이게 또 걱정이시고, 만약에 네. 매도를 한다면 송도를 가야 할지 아니면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이것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네네. 부평에 있는 상가 건물 너무 노후가 된 곳이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저기 월드마크 몇 단지죠? 1단지예요. 1단지 네네. 몇 평짜리라고 하셨죠? 57평이요. 57평. 네. 굉장히 큰 평수를 지금 가지고 계시네요. 네. 요걸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10년 거주를 하고요. 지금은 월세 놓고 있어요. 거주 10년 하시고 월세 얼마 받고 계세요? 5천에 190이요. 5천에 190? 네네. 이거 이외에 또 상가주택 있으시다고요? 네네. 상가주택은 주소가 이따가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두 개 명의가 둘 다 시청자님 단독 명의이신가요? 아니요, 송도 집은 저희 남편 명으로 돼 있고요. 네네, 상가는 공동 명의로 돼 있습니다. 공동 명의. 어찌됐건 다주택자시네요. 아니요, 상가는 네. 풀 상가고 아, 주택은 풀로 상가예요? 하나예요. 상가 네네. 주택이 아니라? 예, 그러면 요 옛날에는 송도거 한 채 상가주택이었는데. 1주택자시네. 네네. 송도거를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또 다시 들어가 거주하실 건가요? 그럴 계획은 없어요. 지금은 그럼 어디 사세요? 지금은 임대로 105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105 신도시? 네네. 일단 그러면 송도거를 정리를 하시겠다는 생각은 있으시네요? 예, 평수가 크고 네. 두 노인네만 살다 보니까 작은 평수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시청자님 그 생각 저도 동의를 해요. 네. 이제 연배가 더 드시게 되면 57평 이거 관리 안 됩니다. 네. 사람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네. 시장이 그거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 좋은 값에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네. 진짜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이. 네. 그래서 요새는 팔리기만 해도 복 받았다 이런 얘기 막 해요,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다 더더군다나 평수가 대형 평수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원하시는 값에는 안 팔릴 거예요. 네.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글쎄요, 실거래가가 보니까 한 11, 2억 정도에 팔린 거가 있더라고요. 언제요? 글쎄요, 한 작년? 12억? 네네. 글쎄요, 12억에 실거래가 지금 신고된 건 없어요. 예, 11억 얼마 2천인가 그렇게 신고된 걸로 지금 주변 알고 지역에 있거든요. 있는 주상복합 50평대들이 한 뭐 11억대 요 정도까지는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보통은 지금 기준으로는 뭐 한 10억 언저리 요 정도 좀 부르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안 팔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거 8억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8억 아니면 안 사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팝니까, 안 네. 팝니까?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래도 안 파시겠죠? 네. 시청자님 이거 지금 대출 많이 껴있나요? 대출 조금 있는데 제가 또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세요. 그냥 끌고 가요. 네. 언제까지 1주택으로 끌고 가야 될까요? 1주택으로 대출 얼마 없으신 분들까지 물건 네. 싼 값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네. 비용 부담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네네. 월세도 꾸준하게 나오시고 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일단은 끌고 가시되 네. 시청자님께서 저기 그 상가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해가지고 만약에 뭐 보유세 부담이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없다면 주택으로서 투자는 서울에다가 하세요. 네네.
별도로. 지금은 별도로요? 팔아서 어디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사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어요. 네. 파는 건 작년에 팔고 사는 건 한참 기다렸다 샀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미 못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파는 거는 앞으로 최소 10년은 더 끌고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네. 충분히 빠질 때까지 냅두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오를 때까지 또 기다리는 세월을 제가 10년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현금 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2억이 있다. 그 중에 1억만 갖고 할 수 있는 투자를 찾으시면 돼요. 아, 예. 그러면 전혀 무리 없어요. 네네. 설령 전셋값 조금 뭐 조정되거나 뭔가의 리스크가 와도 현금 중에 일부만 가지고 투자한 사람까지 리스크에 빠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많습니다, 서울에. 네. 3, 4천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좀 찾기 힘들어서 아, 예. 그렇지. 그래서 그런 형태의 투자로 별도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다. 여기까지 일단 아, 예. 아파트는 정리를 좀 드리고 네. 상가주택 간단하게만 볼게요. 상가 네네. 주소가 어떻게 돼요? 부평구 10정도, 잠깐만요. 십정동 예, 186에 138호예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십정동에 186에 138호, 186에 38호 맞나요? 138호. 138호 네, 무슨 역 쪽이에요? 지하철역으로 보면 대군역 2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배군역 역으로 찾는 게 더 네. 빠르겠네요. 네네. 그쪽에 무슨 저거 뭐예요? 그거 추진하지 않았나요? 재개발? 네, 그 뒤에 현대 힐스테이가 네. 1,몇백 세대가 네. 짓고 있어요. 언제 입주 예정이죠? 내년 6월인가 언제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내년 6월? 아, 여긴가 보네요. 바로 앞인가요, 혹시? 네, 바로 앞에요. 아, 몇 개 빠져 있는 요 단독주택 같은 상가들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거기가 상가들이 쪼르르 있거든요. 준주거 지역이라고 하셨고 네네. 땅 몇 평이에요? 46평이요. 땅 46평. 연식이 한 네. 40년 됐다고요? 예, 40년 네. 넘었어요. 월세 얼마 나옵니까? 지금 공실이 지하가 하나 있어서 네. 1억 2천에 410만 원 나오고 있어요. 1억 2천에 410만 원. 410만 원. 네, 이거 그냥 끌고 가세요. 그냥요. 당분간은 건축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는 그냥 끌고 가세요. 네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주통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데 시청자님 네. 가지고 계신 요 지역이 상권이 괜찮아져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왜 제가 부수고 새로 짓지 말라고 하냐면 요거 현재 건축비 평당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불러요. 요새 네. 한 40%가 올라버렸거든요. 1년 만에. 네. 그러니까 요새 새로 지으려고 상가 세입자들 다 명도에서 내보내셨던 분들이 건축비 계산해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세입자 구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무리하게 움직일 그럴 만한 때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차피 주변에 이제 1000세대급 이상의 단지가 입주하면 네. 여기 상권 괜찮아요. 여기를 네네. 통하지 않고서는 아파트로 못 갈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굳이 비용 지금 계산하지 말고 충분히 입주해서 현황 보고 나서 조금 뒤로 밀어놓자. 네네네. 그때 가서 아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시기에서는 무리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조금 신중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02-2638-3971번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한 주간에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최근 집값 빠지고 있다는 뉴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면서도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실거래되어 온 차트를 쭉 보면서 과연 현재의 집값 조정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근시일 내에 있을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현재 실거래된 요 점으로 찍힌 실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됐었던 시기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진 이후에 탄력을 받은 시기가 2015-16년도부터 탄력을 받아서 17년도께에는 꽤나 큰 폭으로 올라붙었고요. 이런 식의 일시적인 조정장들은 뭐 파리 대책, 9.13 대책 이런 식으로 강력한 규제책들이 나왔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2019년 말 정도부터는 아주 큰 폭으로 집값이 한번 덜컥하고 내려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긴축을 한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 이후에 오로지 미국만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4차례씩 1년에 이런 식으로 해 나갔었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굉장히 크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었던 강남 집값들이 다시 한번 불붙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이후인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가 꽤나 많이 되면서 급등을 하다가 언제부터냐면 작년 한 말 정도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거의 뭐 한 달에 잘 돼야 한 건 내지 두 건 이런 정도의 거래만 가지고 거의 근 1년가량을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고점도 찍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고점 거래보다는 오히려 조금 하락한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 차트 상의 가격적인 어떤 지지선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매수인이 밀집되어 있는 20억대 초중반선, 그래서 요 정도 금액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멈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 물건을 꼭 파셔야만 하는 분들께서는 요때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리한 대출을 끼셔서 혹은 다주택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의 몫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잠실 리센치 30평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현재 거래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어서 이제 한 2, 3억 정도 가량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밑으로는 더 열려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인다. 하지만 그게 갑자기 10억대까지 한 방에 폭락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20억대 정도 선에서는 한 번쯤 멈춘 상태에서 조금 더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아파트들도 한번 보면 여기 있는 대표적인 재건축인 음마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한 번 더 널뛰기를 한번 한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정권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일체 한 번에 몰리면서 한 번 더 점프를 한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혼조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요 정도 금액대, 지금 현재 금액대보다는 한 2, 3억 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10억대로 확 밀어내릴 정도의 그런 모양새는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강북 지역인데요. 상계주공이나 창동주공 같은 아주 지난해 한 해 동안에 너무나 크게 급등했었던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가 한 건 될 때마다 수천에서 1억 가까이씩 가격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가격은 훌쩍 뛰었는데 실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누적된 거래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삐끗해서 무너지게 되면 5억대 요 정도 선까지도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찌됐건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정리를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오른 금액대를 매수인들이 현재는 잘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도 현재 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고 너무 무리한 대출 쓰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도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으니까 현재 할 수 있는 현금 중에 일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 형태로 내 자산을 1차적으로 운용하는 목적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내일 세미나는 제가 오전 12시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투자의 전략, 지금이 하락기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할 수 있는 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맞이하고자 하니까 세미나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자 관련 고민 있으시거나 무료 세미나 내일 있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